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이은규 PD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정 60분, 다큐 인사이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공영방송 KBS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의 방에 TV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TV를 많이 보고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요일 밤 8시에 KBS 1TV에서 일요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배우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했던 공간이었어서 제게 좀 TV가 어린 시절 많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살 이후 픽션보다는 사실을 다루는 시사교양 영역에서 창의성과 공익성 모두에게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사교양 PD가 됐습니다. 50년 이상 된 굉장히 전통이 강한 커다란 조직에서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같이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머무는 생각과 21세기를 넘어서서 앞서간 생각이 교차하면서 뭔가 성별뿐만 아니라 계급, 학벌, 지형, 나이 등 뭔가 다양한 층위의 차별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채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일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제가 맨 처음 다큐멘터리 개그우먼이라는 기획안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고 그거를 피칭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30대 여성으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기반한 기획안을 썼고 그걸 제출했을 때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은 50대 이상의 다 중년 남성들이었던 거죠. 기획 의도를 설명했을 때 이게 과연 절반 정도도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결정자들은 개그우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라니까 재밌겠다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통과를 해서 실제 제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미리 앞서서 생각해서 좌절하거나 좀 포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즐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제가 같이 일했던 상사 중에서는 여성 팀장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에 부장, 국장, 본부장, 사장은 물론 여성들을 마주하기 어려웠었고요. 지금은 입사할 때 여성이 더 많은 에도 불구하고 위에 결정을 하는 리더들은 아직까지도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이 많은 상황인데 결정자 중에서 이제 여성 리더가 없다는 거는 일방적인 시각이 좀 방송에도 반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술자리라든지 이런 비공식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내가 모두 다 참석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자리를 잡고 조직 안에서 목소리를 갖게 됐던 시간들은 다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들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안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의 평가를 받는다든지 수치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는 모르고 좀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라든지 동료들을 만났을 때도 먼저 너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있다면은 식사 자리나 그런 가벼운 자리에서 가볍게 말을 하되 꼭 돌아와서 한 장짜리 페이퍼라도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너의 그 진지함, 진정성 있는 것을 상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팁을 주는 편입니다. 제 방송 기획은 누군가한테 쓰는 손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타이핑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일이라서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게 이제 손편지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첫 번째 기획 개그우먼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섭외를 할 때도 제가 한자 한자
손편지를 써서 실제 섭외를 하고 싶었던 인터뷰이들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었고요. 뭔가 다큐멘터리 개그우먼은 박나래님이 2019년에 MBC에서 연예대상을 받으면서 저도 그 장면을 집에서 TV로 봤었는데 그 직후에 그 당일에 저와 같은 또래 여성들이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연예인의 의례적인 연말이면 있을 법한 수상인데 왜 이렇게 다들 자기 일처럼 행복해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방송국을 일터로 가진 여성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성공한 서사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개그우먼이란 걸 하나의 직업으로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작하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김숙님이 시대가 바뀌어서 개그우먼들이 주목받은 게 아니라 개그우먼들이 시대를 바꾼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KBS 안에 많은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는 했는데 이게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바뀐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다, 이거는 개그우먼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바꿔온 거다라고 생각을 전환시켜줬던 인터뷰라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 개그우먼 한 직종에 성공한 서사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했던 우리 모두의 연대의 이야기로 좀 느껴져서 저에게는 특별했던 순간입니다. 기획의 시작은 제가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 스포츠국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여러 예고라든지 많은 영상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여성 선수들이 경기하는 영상을 제대로 봤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 선수들의 경기가 중계되기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고 이걸 왜 난 이제야 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도쿄올림픽의 시일성에 맞춰서 개그우먼 이후에 이제 국가대표도 기획을 했고요.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배우, 언론인, 걸그룹 등 총 5부작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는 이미 이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목소리를 내왔던 걸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목소리를 시의성 있게 한 자리에 모아서 저희가 50분 안에 담아내니 그것들을 마주하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강도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전에도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확성하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한계에도 그것을 도전하는 여성들이 모든 시대에 항상 있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저희가 바로 기획을 해서 3주 만에 방송을 했던 특집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마침 윤여정 배우의 수상을 계기로 저희가 다루고 싶었던 여배우를 둘러싼 차별적인 시선과 그거를 극복해온 서사 등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60년을 연기한 한 개인의 과거 기록 영상이 저희 KBS 안에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영역을 확장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윤여정 배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수공예품을 이제 만드는 일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과 맞닿아 있어서 그 흐름을 되게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는 생각을 좀 저희만의 호흡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는 수공예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큐인사이트에서 했던 작업들은 대부분 KBS가 보유한 과거 기록 영상 아카이브와
그리고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과거 아카이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와 인터뷰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다음에 나도 힘을 내서 또 잘 살아봐야지 라는 응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뜨거웠다?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 KBS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글을 남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몇십 페이지를 해주시면서 이런 다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셨는데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이전과 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시청자들이 받아셨던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세운 몇 가지 개인적인 약속,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방송 시간 내내 여성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권위 있는 선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아니라 그들의 인터뷰가 가장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규칙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시사 과정에서 뭔가 다른 남성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전에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다큐멘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차별화돼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잘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런 좀 다른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기록 영상만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을 했던 창작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국 감독인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의 3부작 시리즈를 재밌게 봤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그 감독이 했던 인터뷰 중에서 본인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의 주변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오디오로만 인터뷰를 먼저 한다. 마치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과 같은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 이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보인다 말을 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용해서 뭔가 본 인터뷰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오디오 인터뷰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런 작업 방식이 인상 깊었고 저희 다큐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유명한 가수였던 이제 에이미 와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오해와 왜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 유명인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단순히 가십성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각도로 보려고 했던 연출 방식이 인상 깊어서 저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직업으로 갖는다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업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 일은 오늘날 시장과 맞닿아 있는 콘텐츠 산업에서 굉장히 드물고 귀한 일이라서 스스로 그린벨트에서 보호받는 생태종 같은 거다라고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떠한 보호가 없으면은 금방 고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큐멘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 대중들에게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합의에 의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제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레거시 미디어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더 용기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50가국을 중심으로 이제 80년대 영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성 이렇게 제한두지 않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로서의 일관성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부터 10대의 청소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 창작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작업으로 좀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